굿모닝 마켓입니다. 기나긴 추석 연휴 동안 바쁘게 움직인 뉴욕 증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은 역시나 연준을 향해 있었는데요. 막판까지 25bp 이나냐, 50bp 이나냐 치열했는데 이젠 이번 결과의 해석으로 분주할 예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FOMC 회의 일정으로 변동성 키우더니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0.25%, S&P 500이 0.29%, 나스닥이 0.31%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 보시면 FOMC 회의 전까지는 순환매가 그래도 지속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간밤에는 애플 같은 경우 모건 스탠리가 아이폰 판매 추이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하락 시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발표하면서 1.80% 상승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엔비디아도 장마감 앞두고 급격하게 매물출에 일어나더니 결국 1.92% 하락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이나 AMD, 인텔 등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엔비디아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어서 구글은 0.24% 하락, 알파벳은 0.33%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0.30% 올랐고요. 일라일리는 0.13% 하락, 테슬라도 0.29% 하락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하락세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틸리티와 기술주 하락이 가장 깊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와 더불어 경기에 대한 자신감 커지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하가 경기 침체가 아닌 정상화 과정에 대한 금리 인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였고요. 순환 매장세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FOMC 직전까지 금리 인하 폭이 25bp일 것이냐 아니다 50bp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끝까지 엇갈렸는데요. 이번 블랙아웃 기간 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러스 기자는 올해 초까지 파월의 수석 고문을 지낸 존 파우스트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음 몇 달 동안의 인하폭이 이번 9월의 첫 인하폭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이번에 50bp 인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연준이 빅컷으로 투자자들을 놀라게 할 우려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끝까지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이번 FOMC, 결과는 결국 50bp 인하, 빅컷이었습니다. 9월 FOMC 성명서의 변화 포인트들만 빠르게 좀 짚어보면 25bp 인하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엔 50bp 금리 인하 결정을 했고요. 물가 안정에 대해 전보다 진전된 표현과 큰 자신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또 일자리 평가는 하향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점도표 중간값 변화도 보면 연말 기준 전망치를 올해 4.4%로 낮추면서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내년과 내후년 중간값도 6월 대비 각각 하향 조정이 됐고요. 새롭게 공개한 27년도 중간값은 26년도와 동일한데 인하 기간은 3년 안에 마무리가 된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역시나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빅컷 결정 배경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파월은 베이지북과 고용지표를 강조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좋고 실업률도 아주 건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졌고 만약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더 빠른 인하도 가능하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수정 경제 전망에서도 실업률 전망치도 올해 4.0%에서 4.4%로 조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정책을 조정하기에는 좋은 시점이었고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50bp 금리 인하 단행하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도 시장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 살펴보면 오히려 WTI는 배럴당 70달러 선에, 브렌트는 배럴당 72달러 선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처럼 주식, 비트코인,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시장이 이번 빅컷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